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을 보였는데요. 43,153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9% 떨어졌고요. 19,338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락했는데요. 5,937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도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나온 이후에 건축 승인 건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주택 착공 건수에서 산업 생산 지표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 발표가 난 이후에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로 이어지는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지표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작년 GDP 성장률 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5% 안팎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2024년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했다는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소비에 대한 침체와 부동산 위기는 지속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분명히 중국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5% 경쟁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정부의 목표를 충족했으나 전체적으로 분기별 성장률로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반등 요인으로 인해서 분명히 5%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9월 말부터 추진한 경기 부양책이 결국 일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소매 판매 성장률이 3.5%에 그치면서 2023년 성장률 7.2%에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며 과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는 연평균 10%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런 소비 침체가 결국 중국 경제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다가 부동산 투자 또한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를 했으며 신축 건물에 대한 매매 금액 또한 17%를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 이후 과열된 부동시장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 효과를 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하기를 사회 신뢰와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커다란 목표를 이뤘으나 부정적 평가로는 애널리스트는 소비 회복 부진과 부동산 위기 지속이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애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유를 보니까 중국에서의 출하량 순위가 3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애플의 주가가 어저께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화웨이의 애플이 밀렸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2024년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비보의 점유율 17%, 화웨이의 점유율 16%에 이어서 애플이 점유율 15%에 이르게 되면서 3위를 기록했고 4개 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 이어지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애플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러모로 하방 압력을 넣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화웨이, 메이트의 XCT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애플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애플의 부진의 원인으로는 요번 주 초에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AI 기술에 대한 부족, 애플의 아이폰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실패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기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2024년 4분기 매출이 25% 감소하게 되면서 4개 분기 연속 하락세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현지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서 화웨이와 비보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저가형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애플의 점유율이 뺏겨졌고 여기에 중국 정부의 기술 투자 확대로 화웨이와 같은 자국 기업이 성장하며 애국주의 관련된 느낌으로 결국 화웨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느낌이 가장 커다란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로는 TSMC의 어닝 발표가 분명히 여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6%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애플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중국 내 경쟁 심화와 소비자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 AI에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애플이 급락한 이유를 이 중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애국 소비와 또 TSMC 어닝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부 대학에서 소셜미디어 X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대학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의 국방부와 여러 대학교가 일론 머스크가 정치 개입을 한다는 논란을 적으면서 현재 트위터 혹은 X에 대한 사용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독일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 소유의 플랫폼 X의 사용을 공식 중단을 발표한 데에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 AFD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의 국방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X에서 객관적 의견 교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X에 대한 사용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소식을 왓츠앱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획을 발표를 했으며 독일의 외무부 같은 경우는 X 대신 블루스카이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환경부는 이미 X에 대한 계정을 사용 중단을 했고 노동사회부는 X 탈퇴를 검토 중이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여 개에 해당하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약 X에 대한 보이컴을 동참하겠다라는 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 개입과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AFD, 일론 머스크가 독일 극우 정당 AFD를 지지하며 직접적인 정치 개입을 시도를 했고 지난달에 독일 주간지에 AFD를 지지하는 기고문을 게재했으며 이달 9일 AFD의 공동대표 알리스 바이델과 트위터에서 대담하며 AFD에 대한 투표를 촉구했으며 AFD 전당대회를 트위터에서 생중계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현재 독일의 정치 지도자 올라프 숄츠 총리를 무능한 바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반민주적 폭군이다라면서 비난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를 포함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론 머스크 정치 개입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13%, 용납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3%에 이르게 되면서 현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일 국방부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산업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 2위 광산업체인 호주의 리오틴토가 스위스의 글렌코어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틴토 전 세계에서 2위에 해당하는 광산업체가 스위스 기반 광산업체 글렌코어와의 합병을 논의하면서 광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블룸버그를 통해서 합병이 성사될 경우 현재 1위 광산업체인 BHP를 제치고 세계 최대 광산업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리오와 글렌코어가 합병 후 예상 시가총액이 약 1,260억 달러, 1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BHP의 시가총액이 1,260억 달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오틴토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리오틴토는 글렌코어의 칠레 훌라후아시 구리광산 지분 확보가 주된 목표이며 현재 해당 광산은 39억 톤에 해당하는 구리광석을 매장했으며 등급은 0.66%로 매우 높은 품질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구리와 같은 핵심 금속 확보는 탈탄소화 시대에 필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략 자원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게 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의 확보를 최대한으로 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광산업계는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맞이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확대로 구리의 전략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과정 하에서 현재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반응은 글렌코어의 주가가 합병 소식에 8.7%가량이 급등한 상황이고요. 리오틴토는 현재 시드니 증시에서 합병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조달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오틴토가 소폭 일단 하락하고 주식시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광산 업체가 등장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했습니다.